왔습니다. 21번째 유튜브 전용 방송 사반 가족회의 그 시작을 알립니다. 아, 말도 안 나와. 나 왜 이렇게 내가 말이죠. 이 처음에 할 때 이게 유튜브 방송은 이 프롬프터 제가 진짜 프롬프터 없으면 전 완전 시체예요, 진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네. 근데 아무튼 제 오프닝 나름 궁리를 하는데 프롬프터가 지금 이건 안녕히 아까- 계십시오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쉽지가 적혀 않을 것 있잖아요. 같아요. 예, 아무튼 자나깨나 코로나조시 안녕히 계십시오로 돼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제가 예.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 21번째 사반 가족회의 시작합니다. 와. 자, 진짜 저 지난주 목요일 그 백성문 변호사님하고 했을 때가 네. 20번째. 그때 아. 제가 그랬거든요. 백성문 변호사님이 야, 이거 하다가 얼마 가다가 끝날 것 같다. 예전에 그랬거든요. 네. 근데 20번째 딱 하니까 기분이 묘하셨나 봐요. 저도 오래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솔직히 되게 화요일 날 오실 때 기대하고 오시죠. 네네 사건 반장 본 프로보다는 여기 사반 가족회에 더 저는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고요? 돈 달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트죠. 돈 하트. 같아요 이게. 하트. 돈 더 달라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 하트. 하트. 하트인데 피디님, 순간 네. 오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는 피디님, 네. 현금 살 때 네, 셀 때 피디님, 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우리 홍 기자도 지금 21번째까지 계속 같이 해왔는데 소감을 좀 말해주자면 21번째 사실 망하면 저 집에 갈 줄 알았어요. 바로. 그런데 21번이나 이어졌다는 점이 정말 어떻게 보면 뿌듯합니다. 지금 1200분 벌써 와 계시잖아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본방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와 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날 때 3,000명 한번 가볼까요? 3,000명. 3,000명 한번 가보시죠. 이벤트? 본방에 사실 5,000명 거의 되셨잖아요. 공약? 이벤트 공약 뭘로 할까요? 네. 개인기라도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럼 그런 건 네네. 보고 싶지 않고. 별로 보고 싶지 않으신지 갑자기 적극적이지 않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제한된 시간 하지만 드려야 될 말씀 많고 하니까 빨리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미처 이 본방에서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댓글을 소개해드리는 사반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자, 홍 기자 어떤 댓글이 올라왔는지 소개 좀 네, 해주시죠. 방금 전에 송상님이 정말 난장판 생각난다 첫 방송 때 그 생각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방송에서도 특히 그 축의금 사건 때문에 많은 댓글들이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갔겠냐는 댓글도 있고 그렇게 결혼식 가서 남의 결혼식 망치는 것이 되느냐라는 댓글도 있고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박윤선님이 결혼식 할 돈은 있으면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축의금을 강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강탈하는 것보다 결혼식 할 돈이 있으면서 돈을 안 갚는 게 더 문제 아니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거 어느 쪽에 잘못했냐 놓고서 많이 다투셨어요. 네, 둘 다 잘못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잘못된 거지만 잘못됐다 해가지고 자력 구제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돈을 안 갚는다 해서 돈을 뺏어온다? 그것도 범죄가 되는 겁니다. 절도가 될 수 있고 여기서는 공정한 채권 추진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는 건데 그럴수록 적당한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이용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법기관이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본방송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었던 소리이고 저는 지금은 좀 자유롭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아니 세상에 돈 귀한 건요 재벌 2세 돈이나 일반 서민의 돈이나 귀하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야 너는 그래도 재벌 2세 뭐 창업주 2세니까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잖아 하면서 막 배째라 나온다? 이건 아니잖아 솔직히. 그렇죠. 아니 돈을 그러니까 원금이 7억 원 가까이 빌렸다잖아요. 그리고 그거 못 갚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자를 물론 많이 갚았다고는 하지만 사실 숨겨진 관계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고소 사실 수사를 하다 보면 더 나오겠죠. 그래서 좀 많이 안 갚아서 간 것 아닐까? 저는 근데 그럼에도 심정은 불구하고 이거를 고소를 해가지고 징역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재벌 이 사람은 조치는 취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조치를 취했는데 이 지금 혼주 여자분 입장에서는 할 거 다 해줬지 않았을까? 뭐 더 다 갚지는 못했지만 저는 좀 그게 포인트가 좀 맞춰집니다. 근데 진짜 댓글을 보니까 네. 하필 또 호텔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송파에 있는 호텔. 송파에 있는 호텔 하면 딱 생각나는 호텔 있잖아요. 물론 꼭 거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롯? 예, 롯. 롯? 그러면은 부자네. 네. 이거는 진짜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진짜. 그래도 뭐 지금 보면 지금
그 하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위세가 있는 집 그러니까요. 같아요. 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깡패 비슷한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돈을 받으러 온다? 그거는 그냥 상상도 하기 싫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깡패같이 돈 뺏어간다 그러면 상당히 스트레스 받거나 놀라서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고 네. 다음 거 뭐 좀 댓글 다음 넘어가죠. 소식은 새우튀김이죠. 아, 오늘 제일 뜨거웠습니다. 새우튀김 할 때 시청자분들이 많이 늘면서 맞아요. 댓글 정말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댓글들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댓글들, 그러니까 갑질한 사람도 문제지만 쿠팡이츠도 문제 아니냐. 점주한테 똑같이 대하니까, 그러니까 양쪽에서 압박을 받으니까 이런 선택이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쿠팡이츠도 문제다라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쿠팡이츠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교환이나 상담에 전화를 하면 앞에 요새 뭐가 뜨냐 하면 요새 고객 갑질 때문에 자식 우리 엄마가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럼 이런 앞에 멘트들이 뜹니다. 욕하지 말라고. 욕도 하지 마시고 하라고 이제 그 법도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가 한 이유가 뭐냐면 고객들이나 이 지역이랑 점주들이 뭐 많이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했는데 가만 보면 지금 보면 이 상담하시는 분이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지금 답변을 한 거거든요. 이런 답변 때문에 더 사람들이 공분을 지금 하는 것 같고 저는 뭐 이 쿠팡이츠 여기도 문제지만 글쎄 뭐 새우튀김이 얼마나 잘못됐길래 아니 그럼 그 색깔이 이상하면 당일날 얘기를 했어야지. 왜 다음날 전화를 해가지고 그 난리를 펴냐고요. 튀김 음식은 이상하지도 않아요, 어지간해서는. 그렇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거기 이물질 같은 게 있었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100번 양보할 수 있는데 색깔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건 블랙 컨슈머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상하면 뭐 3개 다 이상해야 되죠. 하나만 이상한 것도 그러니까요. 문제가 또 있고 또 그렇다고 해가 환불을 받고 나머지 다까지 환불을 받는다? 이해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이 사건을 어떤 소개한 유튜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웃겨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네. 딱 이게 다 막 화를 확 내면서 이 어떤 유튜버가 막 소개를 한 다음에 나도 서비스업에 종사해봐서 아는데 한국인들의 끝을 봤다 내가. 중국인 뭐라고 할 거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네, 근데 어떤 말인지 좀 짐작이 그 가네요. 홍 기자도 알바 해봤죠? 저도 대학생 때. 알바했었죠. 그때 알바, 많이 네. 시달려봤죠. 이 정도로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물론이죠. 네, 뭐 환불을 물론 하거나 저 편의점 알바하면 뭐 돈을 던지고 간다거나 이런 것들 좀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하루 지나서 와서 색깔이 이상하다, 튀김이 이상하다 이렇게 들고 오신다거나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부 다 환불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처음이고 정말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댓글과 평점이 나쁘게 남으니까 그러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압박이 크게 됐을 것 그렇죠. 같아요. 많이 노심초사하셨을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댓글 보면은 좀 많은 분들 지금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내용에 대해서 김미애님이 본방에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저도 자영업자다. 그런데 무서운 것이 너무 많다.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거든요. 이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댓글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모멸감이에요. 모멸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인간이 우리가 오프라인, 온라인 요새는 온라인이 많기 때문에 사무적으로 자꾸 대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인간의 배려심 같은 게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 이 새우튀김 하나 좀 그랬으면 그거 안 됩니까 그거? 그러니까요. 색깔 갖다고 칩시다. 그럼 뭐라고? 죽어요? 새우 먹으면? 소리 좀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진짜 먹지 이게 말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뭐 잘못됐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 배려심 부족하고 거기다 쿠팡이츠도 그 배려심 부족하게 지금 쓰러졌다는데 그렇게 사무적으로 대답하는 거. 진짜 그거 너무 제가 화가 나가지고 너무 제가 황당했어요, 진짜. 방송 중에는 제가 뭐 이 본반 중에는 그렇게 뭐 화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안 합니다. 그 화를 내면 또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너무 화가 납니다. 결국 이런 배려심 부족 때문에 한 생명이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신 분이 제일 안타까워요. 다음 어떻게 넘어갈까요? 네, 바로 미리 보기 가실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내일 사건 반장에서 다룰 수도 있을 법한 사건들 모아 소개해드리는 사반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 포물선 그리면서 가슴이랑 비슷하네. 성희롱 수학교사. 아이, 나 진짜. 자, 우리 제목부터, 가족 여러분,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한테
아 맞다 나도 그런 경험 있었지라는 거 혹시 계시면은 좀 적어 주십시오. 중학교 때 수학 수업하면은 그래프 그리잖아요. 함수 놓고 그래프 그리는데 그런 수업을 한 것 같습니다. 중학교 수학 교사가 피고인이었어요. 그런데 수학 교사가 그림을 그리면서 말을 합니다. 가슴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그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함수를 그리면서 신체 모양을 비유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성희롱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아요. 사실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뭐 간식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학생한테 받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껴안았고요. 그리고 학생의 종아리를 주무르면서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성인이었다면요. 예. 범죄가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요? 성희롱을 처벌하진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처벌하지만 지금 성희롱은 뭐냐면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줄 만한 행동들이거든. 언어적 행동, 뭐 육체적 접촉도 그 성희롱에 해당하지만 약간 약해요. 강제추행이 될 정도의. 그렇단 이제 만약에 직장 동료끼리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그런 행동을 근데 했다면 여기 종아리를 많이.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를 왜 만져요, 근데? 글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가 성적 학대가 성립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는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이 적용이 된 거거든요. 아동들한테, 소년들한테, 지금 청소년들이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됐던 거고요. 직업 자체가 선생님입니다. 예. 선생님이 아동학대 보호자로 지금 분류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좀 가중돼서 이렇게 처벌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엽기 진희님도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고 이렇게 쓰셨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여학교 남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딱 등 이렇게 이런 거 범죄가 될 수가 있죠. 예. 예전에는 많았죠. 근데 실제로 뭐 많았죠. 학생들이 옛날에 선생님 이러지 마세요. 뭐 그러잖아요. 못했죠. 옛날에 상당히 이런 일도 남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성적 굴욕감을 줄 만한 어떤 그런 뭐 행동을 하는 선생님이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범죄가 되기 때문에. 사건반장 제작진 이 조연출 AD 분들도 90년대생인데 네. 그런 경험이 있다고 지금 이니어를 통해서 얘기를 전해주고 있네요. 아니 근데 저번에 그러면 그거 우리 박 변호사님 그 끼다 선생님 할기다 선생님. 할기다 네. 이거 여기 예, 폭행죄죠. 예, 폭행죄 그건 됩니다. 폭행. 예, 폭행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더 할 얘기 있어요? 지금 댓글이 그러니까 다 각자 경험담을 그래, 말씀하셔서 진짜, 이거 다 예, 읽어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초리로 했다거나 혹은 이름표 달라고 하면서 꾹꾹 손으로 눌렀다거나 그런 식으로 지금 각자의 경험담을 쓰고 계신데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교권이 높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교사가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했을 때 저항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당연히 문제니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안타까웠던 점이 이 사건 그러니까 아동학대 혐의잖아요.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돼서 이제 일단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500만 원 선고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생각은 당연히 이 정도 범죄면은 더 크게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벌금형이 내려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벌금도 있고 징역형이 있긴 한데 아마 초범이었을 거고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40시간 치료 프로그램하고 40시간 아동학대 그 수강 명령을 받았어요. 그것도 중요하고 저는 이런 사건이 보도되는 거는 약간 아직 시대에 뒤처지는 좀 그런 선생님들 있어요. 그런 지금. 분들한테 있어.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아마도 더 이상 교사 생활 할 수 없을 겁니다. 아유, 진짜. 그런 거에 의미를 좀 둬야 되지 자, 않을까. 지금 우리 가족 생각이 여러분들 듭니다. 말씀하신 게 그 브레이저 끈 잡아당기고 그렇죠. 뭐 그런 사람들 또 이 당구채 네. 이걸로 들고 다니는 선생님들 꼭 있어요. 그런 당초 양반들. 머리 때리고 꾹꾹 그 가슴 부위를 치마 이렇게 뭐 하고 꾹꾹 누르기도 가슴 하고 꾹꾹 누르고. 예, 그런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지금 뭐 예전에. 피해 사례가 한두 분이 아니에요 지금. 어? 네, 그만큼 사회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선생님한테 맞는 게 1위였거든요. 안 맞아봤죠? 맞았습니다. 아, 맞았습니까? 네. 예,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 잡혀보고 좀 예. 많이 그랬어요. 저도. 예. 뺨은 안 맞아봤죠? 뺨은 안 맞았고요. 근데 그러니까 뺨 안 맞아봤으면 얘기하지 마. 80년대생이긴 한데요. 저는 뺨 안 맞아봤으면 얘기를 하지 아니 마십시오. 예. 변호사님 저는 수능 5일 남겨놓고 네. 거의 구타를 당했어요. 근데 진짜 그 선생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진짜. 어? 제가 만약 좀 법적 지식을 그때 좀 갖고 있었으면 맞다가 바로 고소해버렸을 건데. 아니 세상에 그때 수능 못했죠. 5일 남겨놓은 애를 갖다가 너무한 거 아닌가요? 푹푹푹
욱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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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떤 잘못을 뒤에 했길래? 스스로 분이 안 풀렸는데 어떤 잘못을 했길래? 수학 선생님 이게 네. 짧게 할게요. 수학 선생이었는데 제가 뭘 질문을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 양반이 풀어줘.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받아 적고 있는데 내가 받아 적고 있을 때 쳐다봤나 봐. 네. 그러더니 야 네가 질문해놓고 너 지금 안 쳐다보는 거야? 그러더니 나와 이 새끼야. 그랬더니 푹푹푹 세상에 마대자루 갖다가 그 뺨으로도 성이 안 풀리니까 마대자루가 부러져. 그러니까 부러진 걸 가지고 또 때려. 자, 여기서 지금은 나 열받네, 상해 체벌은 없습니다. 사랑의 매는 없어요. 선생님이 학생한테 약간이라도 체벌하면 다 상해죄로 성립합니다. 모두 상해죄입니다. 저보고 불쌍하다고 그러시네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자, 다음 뉴스 넘어가죠. 다음 뉴스는 더 충격적입니다. 여고생이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입니다. 목사가 여고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그리고 소변까지 먹인 사건입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듣고 순간 놀라셨죠, 많이? 목사가요? 목사가 여고생에게 성관계를 시키고 소변까지 먹이는 그런 사건이에요.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수년간 2012년쯤부터 범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성 신도가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을 그때부터 만나면서 계속해서 불러내서 처음에는 추행하다가 나중에는 성폭행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생명의 은인이니까 나한테 잘해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성관계를 맺도록 요구해요.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어라. 그리고 소변까지 먹이면서 가학적인 행위를 하고 마구 때렸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교회에서 알게 된 신도였거든요. 신도였던 학생을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불안하니까 상담을 처음 해준다고 해서 상담을 하면서 그러면서 처음엔 달래고 잘 지도를 해주다가 그러다 차츰차츰 접근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학대를 하고 가학적인 행위를 벌였습니다. 뭐 이게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예요. 그루밍 성범죄가 이렇게 믿게 한 다음에 폭행이나 협박 같은 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이용해 가지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걸 그루밍 성범죄를 하는데 이거는 뭐 그거 이상이죠. 아예 강간을 했기 때문에 그루밍 성범죄 플러스 강간이나 이런 성범죄가 될 걸로 보이고요. 이 사실은 아주 뭐 소변을 먹인다 이런 건 어떤 그릇된 성관념을 갖고 있는 이 목회자로 지금 보입니다. 아니 변호사님, 근데 이게 제가 무슨 편견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희가 이런 성직자 목회자들의 범죄, 성범죄 같은 거 많이 전해드리는데 네. 유독 개신교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사실 이건 뭐라고 하기 제가 통계를 정확하게 본 적이 없기 예. 때문에 말하기 어렵지만 신부님들은 잘 안 나와요. 이게. 없어요. 스님들도 그렇게 많이 거의 등장하지는 없어요. 않습니다. 스님들은 뭐 주로 술 먹고 뭐 약간 뭐 이상- 폭행 뭐 이런 거. 예, 폭행. 또 이것도 일반화할 수는 아니, 그렇죠. 없지만 뭐 저희가 이제 예전에 접하는 그 걸 조계사 봤을 때는 그 잔상이 좀 그게 남아서. 생각이 나니까. 예. 근데 성범죄 관련해서는 목사 내지 목사 아들이 엄청 많습니다. 목사 아들도. 그렇죠. 목사 아들이 목사를 대를 잇는 목사 집안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이거는 뭐 그루밍 성범죄의 대부분이 좀 개신교 같아요. 뭐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근데 주로 네. 이제 정통 교단이 아니라 약간 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뭐 이것도 통계로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개신교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요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사실은 뭐 인천의 교회 뭐 그렇죠. 너무 저희도 많아서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말씀드리기도 뭐한데 그런 교회의 목회자 목사들이 자신을 믿는 신도들한테 성범죄 아니 위력한 성관계 등을 많이 했던 범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교단이 진짜 약간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교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교단으로 이렇게 인정을 못 받거나 이런 데서 여기도 그런 사고가 아마 많이 그런 난단 말이에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사람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걸 보면 뭐 정통교회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이 조금 오버했으니까 다음 안건 좀 넘어갈까요? 네, 다음 안건 바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 우리 일상 속 소소한 얘기를 콕 집어 다뤄보는 사반 가족회의 오늘의 안건. 자, 당신 딸이 내 전 남편과 점점점 상간녀 결혼식 습격 동영상 확산입니다.
이거 충격적이에요. 무서웠어요. 유튜브에서 영상이 지난 주말쯤부터 급속도로 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영상이 좀 우연치 않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뜨더라고요. 조회수가 오르고 있다고 썼는데요. 잠깐 지금 영상을 틀어서 잠깐 보면서 상황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게 싱크가 나가나요? 자, 그러면 홍 기자가 상황 좀 설명을 저때 해주시죠. 지금 여성이 왼편에 나오잖아요. 왼편의 여성이 다른 여성의 결혼식장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 측 부모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딸이 내 전 남편과 바람 피우고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지금 결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다 알리려고 왔다. 증거가 있다. 다른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나서 내 전 남편이었다, 그 상대가. 이렇게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공개적인 결혼식장인데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면서 결혼식장에서 자신이 당했던 사실들을 폭로합니다. 자, 이거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보셨다고 또 말씀들을 네. 올려주고 계시는데 변호사님 혹시 저 영상 보셨나요? 제가 다는 못 보고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어. 네. 좀 어떠셨어요? 저는 또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오늘 다뤘던 사건하고 유사해 보여요. 채권 해소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간 것도 문제인 것처럼 분명히 뭐 그런 참 화가 나겠죠. 자기 가정을 파탄시킨 장본이니까 이런 사람도 어떻게 결혼하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식을 깨기 위해서 가서 했다면 또 다른 범죄가 양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분명히 저 행동 이해를 되면서도 이 사람 감옥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했습니다. 댓글이 사랑과 전쟁 실사판이라고 많이들 지금 올라오네요. 네, 드라마 제대로 보고 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무조건 되고요. 명예훼손 업무 방해도 성립할 수가 있고요. 결혼식 업무를 지금 방해했고요. 사실 적시 아닌 과장이 있으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요. 아마 저는 징역도 가능할 상황이 아닌가. 징역까지요? 가능하죠. 원래 명예훼손 자체가 징역형이 있습니다. 거기다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고요. 피해가 사실 상당합니다. 뭐 분명히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적법한 또 적절한 수단으로 해야 되지 자력으로 자기가 구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서 칼질해서 죽여도 됩니까? 똑같은 질문인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가서 칼을 꺼내들고 고민했어, 막. 가지고 그 신부 결혼하는데 목을 베버린다든지 그러면 또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또 다른 범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같은 큰 범죄들을 다시 저지른 결과가 되는 겁니다. 주호민 머리끈님이 벌금 맞아도 해야지, 벌금 맞아도 할 거야, 뭐 이렇게 댓글 다시더라고요. 주호민 머리끈님이? 네, 주호민 머리끈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십니다. 주호민 씨가 주호민 씨는 아니겠죠, 네네. 그 이런 분 아니에요? 네, 그 만화가인 만화가요, 주호민 씨. 그분이 머리끈이라고 닉네임 해주셨는데 아니 예. 벌금 맞아도 해야지라고 하셨는데 징역 살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징역도 가능하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억울한 측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참 어려워요. 근데 뭐 우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해는 또 되는 거니까 저는 법적인 또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다들 제 마음을 공감을 못 하는 것 다들. 근데 그 우리 박 변호사님이 이혼시켰던 백상 중에 네. 이런 유사 상황을 연출했던 분들이 아니요, 이 정도까지는 없어. 저는 이렇게 하지만 않죠. 근데 이제 그런 이혼 사유 중에 부정행위 같은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뭐 1호 사유기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거의 변호사라면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가서 이제 직장 가서 막 행패 부리고 싶다라 하면 말립니다. 하지 마라. 당신이 범죄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리는 게 일반적인 변호사의 어떤 코치죠. 그 사랑과 전쟁 보면 네. 그 상간녀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그 자기 친정 엄마하고 그렇죠. 그 머리 이거 폭행죄, 침뱉고 하면 뭐 폭행죄, 때리면 상해죄, 욕하면 모욕죄, 그러고 막 밖에 떠들면 명예훼손죄, 심하면 구속됩니다. 한선영님이 적법한 수단이 뭔지 알려달라고 맞다. 하셨는데요. 그것 좀 방법이 알려주세요. 있을까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요. 예전에는 간통죄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형사 고소가 가능했는데 간통죄는 폐지가 됐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손해배상 소송 와중에 그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면 난 너무 화가 나는데 그러면 또 그만큼 손해배상 또 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게 네. 못 살게. 나한테 정신적으로 피해를 줬고 손해를 줬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구마 먹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법이 항상 이래요. 네. 좀. 이러니까 모범 택시를 사람들이 열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모범 택시가 사실 이 못한 부분을 충족하는 거거든요. 음. 법이 못하는 부분. 또 더더군다나 우리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겠지만 참 사법당국, 경찰부터 검찰, 법원, 국민들 어떤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믿지 않고 그 변호사님. 이재훈이를 믿어서 이재훈 씨가 해주라. 알겠습니다. 저기 변호사님, 김은성 씨가 해주라. 근데 진짜 이렇게 백상의 그 이혼 커플을 상담해 보시면 진짜 저는 아직 저나 홍 기자는 장가를 안 가봐서 모르는데 진짜 이 불륜이 많나요? 엄청 많죠. 아 진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대부분 뭐 그 전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게 이혼으로 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아 진짜 되게 그게 일상화돼 있을 정도예요? 일상화까지는 뭐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근데 되게 막 머리에 뿔 달리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아니죠. 거죠. 예. 일반적인 사람들. 그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100% 불륜일 것 같다라는 뭔가 작은 단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러니까 상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전화기가 많더라고요. 아 진짜. 네. 아 시원시원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전화기가 한 두세 개 있는 사람들은. 아 진짜. 예. 그리고 비밀번호. 근데 비밀번호는 뭐 그거는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 왜냐하면 요새는 남의 휴대전화 보는 게 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휴대전화에서 다 걸려요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휴대전화에서 뭐가 떴을 때 그것을 받는다든지 그 문자를 본다든지 아니면 그런 오해를 한다든지 밤에 휴대전화로 나간다든지 밖에 나가서 키키거리 웃는다든지 전화 과정에서 대부분 그런 부정행위나 나쁜 일이 걸리거나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지금 댓글이 간통죄 부활시켜야 한다는 댓글도 있고요. 유교 사회인데 우리나라 유교 국가인데 왜 간통죄가 없어졌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처벌을 원하시는 분들이 진짜 간통죄는 이게 간통죄가 감옥에 갈 수가 있으면 집행유예나 뭐 형이 받을 수가 있는데 감옥에 보낼 이유는 뭐냐면 이런 범죄가 다시 재발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감옥에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행동을 봤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행동이에요. 어떤 자기 처라든지 배우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배신해서 하는 행동이긴 한데 다시 그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적고요. 우리 헌법상 봤을 때는 일반적인 행복 추구권의 하나로 봅니다. 사랑하니까 성관계를 하는 거. 그래서 이걸 범죄화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헌법재판소 결론이었고 더 나빴던 게 제 기억은 이거예요. 성관계를 해야지만 성립하는 범죄인데 그것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어떤 범죄들이 만들어지는 것 그런 것들이 더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속옷에 신경을 쓴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거는 불륜이다라고 지금 뭐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속옷에 신경 쓴다. 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아무튼 예. 그 핸드폰 보고 톡하면서 그러니까 카톡이나 메시지를 보내면서 혼자 실실 웃으며 의심해 봐야 한다라고도 하셨는데 그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속옷 신경 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네. 야. 뭐 거꾸로 입고 온다든지 빼박이네. 뭐,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거꾸로 입었다고요? 그러니까 속옷을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죠? 뒤집어서 입었던 경우. 이제 집에 여보 나 퇴근했어 했을 네. 때 왔는데 뭐 그런 경우. 그래. TV에 나오는 그런 경우가 진짜 실제로 있습니다. 진짜 제가 이래서 결혼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세요, 그래도. 아 그래요? 자, 홍 기자가 먼저 하고 제가 그 다음에 홍 기자 잘 사는 거 보고 제가 갈게요. 그러면 너무 늦어지지 않을까요? 둘 다 네. 하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많이 가셨나 봐요. 지금 정치부 회의가 저희보다 네. 한 100분 정도가 더 많으셨네요. 그러니까 정치부 회의는 참 편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그렇죠. 예. 그냥 앞에 못 받는 프로가 있어요. 우리는 1도 못 받고 시작해가지고 5,500까지 만들어놨는데 5,500을 받아가가지고 그걸 다 죄송합니다. 예. 반씩 나눠 가져. 죄송합니다. 반씩 죄송합니다. 나눠서 네. 지금 실수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뭐 멱살 잡을 것도 아니고요. 뭐. 사실은 제가 뭐 정치부에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요. 아직까 뭐. 박 국장님 뭐라 할 건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이죠. 이 내용이 좀 재밌으셨나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평소보다는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게 좀 다운됐다는 생각도 좀 얼핏 들고. 다 뭐 성 이런 안 좋은 그런 거라서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엔 더 이번 목요일에 네. 더 알차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째 사반 가족회의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